시켰는데 신랑 눈에 양이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제 앞으로 그릇을 탁 놓으면서 양도 별로 없네. 니 다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친절한 말투도 아니었고 제 기분이 그때 확 상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오늘은 나름 결혼 8년 차인 제가 배우자 유형 중에 꼭 피해야 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부부도 있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영상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피해야 할 유형은요, 바로 허세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이에 비해서 허세가 있는지 아닌지가 포인트예요. 이제 10만 원 주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해프지 않은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를 버는지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를 모으는지잖아요.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만 원 벌어도 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잘 살게 될까요? 소비 패턴을 파악하려면 고가의 물건을 빈번히 사는지를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인지, 취미 생활은 무엇인지, 데이트할 때 주로 어떤 곳을 가는지 등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잘 살아보려고 알뜰살뜰 아끼고 이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펑펑 써버리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배우자가 그렇게 흘려버린 돈이 자식의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부의 노후 생활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고요. 그러면 점점 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매우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결혼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에 한 부부가 나왔는데요. 남편이 과일 가게랑 배달 알바를 하면서 월 5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월 1, 2천만 원을 쓸 때도 허다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한 사람은 해프게 쓴다면 어떻게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연애 때 비싼 선물을 사주고 5성급 호텔 데려다주고 이런 게 좋을지 몰라도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이라면 그 돈이 모두 우리 부부의 미래 종잣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주머니도 함께 지켜주고 아껴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알콩달콩 가계부 써가면서 데이트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나중에 잘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칭찬해요. 다음 두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사람을 만나면 고달파집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거든요. 공개 구원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끝나셨고 서울 핵심지 자가가 있으시고 여유 현금 흐름도 넉넉합니다. 제 연봉은 8천만 원이며 현금은 5억 정도 있고 부동산은 어떻고 부채는 어떻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육아휴직 제외하고는 꾸준히 일하실 분, 직업은 전문직이나 공무원 7급 이상 교사 대기업 공공기관이신 분,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갈등 시 그냥 무조건 내 잘못이다 마인드로 사과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실 분, 아이를 최소 2명 낳으실 분, 부모님이 노후 대비가 되신 분, 또래 대비 자산의 평균 이상 읽으신 분, 경제에 밝으신 분, 결혼 후 모든 돈 관리를 저에게 1인 가능하신 분, 저보다 잘하면 1인 가능 등.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부부가 합심해서 재테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한테 딱 맞춘 듯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 뿐더러 결혼을 하면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굴곡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저렇게 자기만의 기준에 딱 부합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결혼하자마자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한 투자에서 또 손해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제 남편이라면 저를 어떻게 대했을지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요, 제가 조급했다,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니까 너도 잘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라면서 오히려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지, 꼭 더 나아져서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너무 자기 자신이 옳다, 내 기준이 맞다, 내 방향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만나버리면 매우 주눅이 들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내가 아끼는 수준이나 투자 공부 등에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저 사람 기준에 못 맞추면 좀 불만족스러워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저 자체로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이면 그냥 저 글을 읽으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싶은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도 누구는 주식하고 싶고 누구는 부동산 하고 싶잖아요. 서로가 이루고 싶어하는 부의 수준도 다르고요. 실제 부부들은 보통 한 사람이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하는 대신에 한쪽은 육아나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 토요일에 애기들도 안 보고 임장을 가? 애는 나만 키워? 또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우리 돈 아니야? 너 노후에 일 못하면 뭐 먹고 살 건데? 등의 뾰족한 말들로 서로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미래를 함께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크게 관심 있어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운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남편이 이렇게 육아와 집안일을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제가 따로 공부하고 투자할 시간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남편이 근검절약해주기 때문에 우리 종잣돈이 잘 모일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요. 이제 서로의 성향을 인정하고 상대가 가진 장점을 보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 후에 그 사람의 노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게 꼭 필요해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요, 이거 네이트판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원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부모, 형제, 자매를 등지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주변에 보니까 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시댁이나 친정과 관련되면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친정은 30분 거리에 있고 시부모님은 지방에 사셔서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져서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자고 간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은 가까이 살아도 사이 불편할까봐 안 오시고 너희들끼리 시간 많이 보내라 하시는데 이제 시댁 부모님은 2주에 한 번씩 꼭 찾아오셔가지고 비싼 음식점에서 밥 먹고 1박 2일 동안 대접받고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자기 너무 힘들다. 주말에는 남편한테 우리끼리 좀 시간 좀 갖자 하면 남편이 이렇게 말한대요. 어른들이잖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더라도 남편이나 아내는 무조건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야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의 원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불편해하면 그걸 방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부모님의 서운한 마음까지 아들인 내가 또는 딸인 내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원가족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사항은 내가 해결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우리 둘 사이 외에 가족 간 갈등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면 오히려 그걸 받은 사람이 상대 측 부모님한테 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라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말그릇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혼 사유 중에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저도 결혼 초에 말투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제 용돈으로 배달 음식을 사준다면서 시켰어요. 회를 시켰는데 신랑 눈에 양이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제 앞으로 그릇을 탁 놓으면서 양도 별로 없네. 니 다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친절한 말투도 아니었고 제 기분이 그때 확 상하는 거예요. 설사 양이 좀 적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 그렇게 하냐, 그냥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기분 나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러면서 서로 한참 언쟁을 했는데 나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정말 순수하게 양이 작아 보이니까 저를 다 주려고 한 거예요.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 남편이 저보다 투박하게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행동은 훨씬 다정하거든요. 저는 음식을 절대 양보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말그릇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조금 더 예쁘게 말해주려고 하고 저는 말보다는 남편의 원래 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갈등 상황일 때 사실 그 팩트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피해야 할 배우자 유형 첫 번째. 벌이에 비해서 허세가 있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원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배우자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 네 번째, 말그릇이 예쁘지 않은 사람. 배우자와 나는 무촌이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서류 한 장이면 없을 무, 아무 관계도 아닌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고 상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내 배우자를 1순위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존중하며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아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계속 같이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찍고 보니까 제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 같은데 저 진짜 속 좁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많이 저를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평생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내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